안녕하세요. 연일천 로미 언니입니다. 요즘에 AI로 만든 이미지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뉴스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총을 든 군인 남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여자들을 대조한 그런 AI 그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렸는데 20대 한국의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너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현실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그림이다,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었고요. 이렇게 AI로 그림을 그릴 때는 스크립트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 때 한쪽에는 군복을 입고, 그러니까 총을 겨누는 군인들을 그려주고, 반대쪽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여자들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작가가 이런 의도로 그린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되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그려놨네요. AI가 생성했지만 프롬프트는 남자가 작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프롬프트를 그렇게 썼겠죠. 또 다른 분은 남자가 20대 내내 군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20대 내내 카페에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근데 이제 누군가가 20대 초반의 그림이다 라고 하니까 20대 초반은 20, 21, 22, 23까지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 군 생활은 1년 반 아닌가요? 그리고 안 가는 분들이나 공익 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피해의식이라기에는 진짜 피해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감사는 알겠는데 지켜준다는 희생의 대가로 같은 국민 중 일부를 혐오하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혐오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가 먼저 군무새니 여혐이니 뭐니 혐오를 시작했지 남자가 먼저 했냐. 그랬더니 이제 혐오의 시작을 따진다면 김치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야 하거든요. 300년 넘게 지켜온 가부장 시대로 이득이라는 이득을 다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혐오는 여자가 먼저 했다? 자신 주변을 먼저 바라보세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언권은 남자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프랑스 인권 선언에도 여성은 제외되었는데 혐오를 시작한 건 여성이다? 발언권이 있어야 혐오를 하든 말든 결정하죠.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왜곡되었다고 니들은 발언하는 니들이 발언하는 것은 혐오니까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게 혐오예요? 이렇게 이제 300년 역사까지 끌어오면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그림의 주제가 한국의 20대 초반, 그러니까 남자들만 군대를 간다, 이거를 나타낸 건데, 뭐 300년 동안 이어진 가부장 시대, 역사적으로 발언권이 남자가 많았다, 프랑스 인권 선언에도 여성은 제외되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현대 시대에 남성 혐오는 없는 거다, 뭐 여자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세대의 남자가 무슨 가부장제의 수혜자임? 피해자지. 뭐만 하면 가부장제 씨부리는데 가부장제로 네가 받은 피해가 뭔데? 대답할 필요 없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폭력이 만연하던 시대에 물리적인 힘이 강한 쪽이 주도권을 잡는 건 생물학적인 필연인데, 과거의 현상을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평등이라는 허상의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오류가 생기지. 그랬더니 앞에 여성분께서 반박을 길게 하셨어요. 우선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물리적 힘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말은 합리화이다. 고구려 시대 때에는 오히려 부잣집 딸에 남자가 처가살이했다. 아버지인 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할 테니 딸의 서방인 너는 집에서 여자를 지키라고.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도 주도권은 현 시대와 마찬가지로 남녀 불문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가졌다. 5만원짜리 인물인 신사임당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외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율곡이이도 자연스럽게 친가보다 외가에 더 애정을 많이 가졌다. 신사임당과 율곡이이가 살았던 시기가 조선 중기다. 역사 이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현재 가부장적 시대가 정착된 건 조선 후기이고 300년 동안 가스라이팅한 결과다. 조선 초기에 태종이 자신의 아내인 원경 왕후의 집안을 왜 파탄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당시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외가 쪽과 친밀했기 때문이며 외가의 권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선은 여성의 권력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쟁자의 수를 줄여나갔다. 누가 보면 왕족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공주가 왕권을 물려받는 일이 없었다. 공주는 정치권이 없었다. 왕가부터 여염이 심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은 오죽할까 하면서 이제 갑자기 현대로 와서 2006년까지만 해도 호주제가 존재했다는 건 아는가. 호주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북의 혈통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평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폐지했다.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 미래가 있는 거다. 시간적 격차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일 뿐 오늘날의 배경인 과거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현 시대에도 아직 매국노가 존재하잖아. 이렇게 이제 한편의 역사 강의를 하셨어요. 남자들이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징집으로 20대 초반에 의무 복역을 하고 나오는 이런 현실. 여성에 비해서는 2년을 날리는 셈이고 그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그 안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남자분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남동생이 둘이라서 그런가 군인들 되게 보면 안쓰러움. 옛날에는 진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앳된 애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대가도 제대로 못 받고 구르는 거 보면 어릴 때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은 진짜 귀한 시간인데 그리고 꼭 어디 한 군데 다쳐서 나오더라고요. 큰 동생은 무릎, 둘째는 허리 디스크 얻어 나왔는데 치료도 결국 제대해서 사비로 했습니다. 제 친구는 말은 안 하는데 정황상 또라이한테 걸려서 고생을 엄청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남사친인가 봐요. 엄청 어두워져서 나오고 친오빠는 허리 다치고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말라서 나오고 주변 보면 20대 초반 인생에서 1년 반 그런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순삭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쵸?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오른쪽 귀가 청력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사격 때문에 그랬다고.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 군인들보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저 나보다 어린 애들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이런 식의 비교는 피해의식 같지만요. 제 동생도 무릎 다쳐서 비만 오면 아프대요. 가끔 제가 몇 달이라도 대신 가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이제 역사녀께서 다시 등장하셔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니까 제발 국가에게 따졌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이래봤자 해결도 안 되고 혐오만 커지지 대상이 되어버린 반대 성별은 귀까지 닫아버려요. 자처해서 본인을 망치지 맙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군인들에 대해서 내려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런 어투로 계속 여자분들이 주도해서 했던 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그러니까 만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을 넘으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남자분들도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항상 평등을 외치면서 남성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는 게 여성들 아닌가요? 모든 남자들이 기득권인가요? 여자들 군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자들 또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려고 해야죠. 도대체 강제 입영이 있는 나라에서 불평등을 말하고 있냐고요. 역사적으로 그동안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가부장제 속에서 이제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현대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까 그 역사녀처럼 그런 분들이 나서서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군대에 똑같이 가게 해달라. 여자도 강제 징집 똑같이 하자. 여자라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다. 왜 여자는 보호받는 존재여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나서서 주장을 했다면 이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진처럼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건강과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군 생활을 하고 오는데
여성들은 그런 의무에서 해방이 되어 있으면서 군인에 대해서 또 남성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20대 분들이 남녀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진짜 바보 같아서 인정만 해줘도, 명예 욕구만 채워줘도, 존중만 해줘도 정말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목숨 걸고 희생을 한다, 지켜준다. 그런 남자들을 이 정도로 빡치게 할 정도라면 여자를 싫어하고 배척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임계점을 넘은 거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에서 현재 한국 사회 20대 남녀 간의 갈등, 우리나라 역사와 특성상 안보 문제, 그리고 슬슬 논의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 이 모든 키워드가 함축적으로 담긴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정말 2024년에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자는 군인, 여자는 카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